안녕하세요. 경매 캠퍼입니다.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제 19강입니다. 지난 17강에서 배당표 작성하고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즉 배당이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18강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1등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도 뭐 인감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효 처리되는 게 있어가지고 긴급히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을 먼저 하고 이번에 순서로서는 19강에서는 배당이 소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당이 소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뭐 소송 요건도 필요할 것이고 소송 절차 또 뭐 그 판결의 효력하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이의 소는 배당이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즉 이거는 이제 임의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큰 거는 아니지만은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대략 아시면은 됩니다. 꼭 뭐 부닥치게 되면은 그 타이틀만 배당이의소, 청구이의소 이렇게 그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이의소 또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한 채무자나 채권자는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즉 7일 이내에 소를 접수했다는 정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되고요. 청구이의소, 즉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청구이의소를 제기해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지만 그 경매가 정지가 되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는 그냥 진행이 되고, 만약에 잔금을 낸다면 잔금 낸 게 유효하게 됩니다. 이 소접수 정명언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매법원은 집행법원이고 재판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경매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말하자면 저도 채권자고 다른 A라는 사람도 채권자인데, 다른 A라는 사람이 배당금을 제 거를 잘못 받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배당이의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소송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당사자가 적격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뭐 이것도 대략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게 MPL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송들이 좀 있는데, 특히 많이 MPL을 했을 때 생기는 소송은 허위 가장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을 타가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경우 있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제 MPL은 물론
그 2, 3년 전부터는 개인 명의로는 대위 변제 형태로 사가지 않고는 못 가져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또 뭐 대부 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인이 안전장치로 질권 설정을 해서 NPL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사자라 그러면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겠죠.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피고는 위 배당 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의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 동의했다면 배당표가 확정이 되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 즉 다시 말하면은 배당 이의로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경우는, 채무자는 배당금이 남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걸 잉여금이라 그러죠. 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배당이 소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이의 소로 삼을 수 없다. 즉 배당이 해가지고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지만 배당이 소송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판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 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 측에 보조 참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게 또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또 반가로 2번 소송 물가액, 즉 소송 목적의 가액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거는 원고가 서로 주장하는 이익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배당표의 변경이라고 하면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해서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을 소송 목적의 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관할 법원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줄여서 보시면은 여기 써놓은 대로 해당 법원,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전속 관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고, 청구 원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요.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배당 이의를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위의 건저당권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의 소액임차인이 소액임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 받아가기 위해서 선순위로 배당 받아가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액임차인 해가지고 가장임차인이다 싶으면은 배당이의를 하고 소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가짜라 싶으면은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 보면은 보통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죠. 근데 거기에 없이 당사자 간에 계약했다든지 이러면 허위로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좀 나쁜 공인중개사는 그런 걸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임차 보증금 소액이지만 그거를 임대인한테 보내줬다는, 요즘엔 보통 뭐 온라인을 많이 하니까 그런 근거를 제시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당이 소송을 한 원고는 무작정 첫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첫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불출석하면은 소를 치하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원고가 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한 번 정도 안 나가도 다음 기일을 잡아주지만은 이 배당이 소에서 원고는 안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밑에 빨갛게 해놨습니다만, 피고의 불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원고도 안 나오고 피고도 안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도 소치하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결의 효력. 만약에 원고가 패소를 했다면은 최초의 배당표대로 확정이 되어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했다면은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원고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반갈로 이해해놓고 2-1이라고 써놨죠. 요거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한테, 채권자들 배당받아고 나서 채무자한테 돌아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잉여금은 피고에게 이해하지 않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잉여금은 피고에게 가는데 이해하지 않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이의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이 경우에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배당표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받은 경우, 여기 오탄에 다가 아니고 잡니다. 배당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배당받아갔다면은 배당이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 절차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게 약간 제약이 있죠. 무작정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전의 저당권자, 여기 건저당권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 실시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 이의 여부나 형식상 배당 절차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4년 4월 9일에 선고된 2003-32681 대법원 판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의 제소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와 같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나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제가 간략하게 쓰는 요 얘기를 좀 더 길게 설명드린 거죠. 이건 둘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까 위에 것은 2004년도에 나온 판례고 밑에 거는 1998년 10월 13일에 나온 판례인데 98다의 12379 대법원 판례 사건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쨌든 부당하게 간 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좋아요까지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것이고요.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20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